항타 및 항박이 재해 사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탁이 재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탁이 과거에 사고 났던 사례를 보면서 그 안전대책을 만들면서 그 안전대책대로 잘 적용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항탁기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사고, 두 번째는 와이어프가 절단되면서 사고 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항탁이 사고 사례의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사고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탁이 두 대와 서비스 크레인과 굴삭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항탁기가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가 되면서 이 전도가 된 항탁기는 이동식 크레인을 건드렸고요. 이 이동식 크레인은 항탁기와 굴삭기를 건들면서 항탁기가 또 전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이동식 크레인은 이렇게 굴삭기를 덮쳤습니다. 결국 사망사고는 어디서 났냐? 죄 없는 굴삭기 기사님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걸 갖다가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해보면 항탁기가 전도되지 말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탁기를 갖다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탁기가 지나가는 이동 동선이 완벽하게 치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완벽하게 치환하는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항탁기 전도를 방지해주는 전도 방지 철판을 잘 판기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그거죠. 치환까지도 이해하는데 전도 방지 철판을 잘 판기하는데 여기서 잘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항탁기의 전도 방지 철판이 잘 판기되어 있는 사진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항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도 방지 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철판을 잘 판기하는 것은 크게 먼저 전도 방지 철판의 두께입니다. 이 두께를 갖다가 25mm 이상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항탁이 크기가 커지면 25mm, 30mm, 36mm, 또 항탁이 커지냐, 또 집안이 안 좋은 거에 따라서 좀 더 두껍게 해서 아무리 적어도 25mm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도방지용 철판을 또 판기할 때 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께 도하기 전도방지용 철판이 하나만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전도방지 철판, 이런 철판들이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를 쭉 깔게 되는데요. 이 철판과 철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최소한 한 뼘을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센티미터로 하면 20cm가 넘으면 안 되겠죠. 20cm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집안이 침하게 되기 때문에 항탁이 결국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판기할 때는 20mm를 절대 넘기지 말고 최대한 붙여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 플러스 전도방지 철판과의 사이 간격 더하기 또 방지하려면 이 항탁이 앉아있는 하부 주행체가 반드시 철판 하나의 양쪽에 하부 주행체가 같이 설치가 돼서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항탁기가 한쪽이 슬리더락도 한쪽이 좀 더 고정되면서 전도되는 것들을 다소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항탁기에 전도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전도되는 것을 방지해라.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하부 지반을 많이 치마를 해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치마를 또 방지해주는 전도방지용 철판을 잘 깔아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전도 방지용 철판은 두께 25mm 이상, 그 다음에 간격과 간격은 한 뼘, 즉 20mm를 넘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항탁기가 그 전도방지용 철판 하나에 양쪽 트랙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고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항탁기 리더에 근로자분이 올라가다가 추락하면서 사고 났던 그런 사고입니다. 결국 추락을 방지하려면 2차 재해, 즉 기사분이 올라가시다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짐을 방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탁기에 항상 설치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섬유 로프, 우리 PP 로프를 설치하죠. 로프 설치해서 그 부분에다 고리를 걸고서 이분이 떨어지더라도 방지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PP 로프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볼 땐 PP 로프도 좋지만 이 PP 로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에 굉장히 약하다. 근데 날카로운 부분이 쉽게 끊어질 수가 있다. 근데 주변으로 오염이 되면서 강도가 약해진다는 굉장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 PP 로프보다는 안전블럭은 와이어 로프이기 때문에 주변 우리 PP 로프도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블럭이 안전블럭 또는 PP 로프 설치하는 것들이 좋지만 조금 더 권장한다면 우리 안전블럭을 설치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PP 로프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중간에 끊어졌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안전블럭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을 때는 절대로 근로자분이 리더를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때는 근로자분을 한 번에 승강할 수 있는 스카이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것들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해머 쪽에서 와이로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줄거리 용구가 손상되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 사례를 보면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고의 사례는 이 전도 방지 우리 그 사례는 이 해머가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지면서 낙하면서 2차 재해가 났던 겁니다. 그 매개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샤클입니다. 좀 더 확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샤클, 여기 있죠. 이러한 샤클을 갖다가 결국 샤클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샤클 핀이 빠지면서 2차 재해가 나는 거니까 이 2차 재해를 방지하려면 이 지금과 같이 중간에 매개체를 쓰는 이런 샤클, 핀이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핀이 이탈되면 해머가 떨어지면서 사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샤클을 갖다 고정해서 쓰는 줄거리 용구에 하나의 매개체를 쓸 때는 이 핀이 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철선 정도만 감아주셔도 저 핀이 안 빠기 때문에 결국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방지 대책은 우리가 고정해서 쓰는 샤클은 샤클 핀이 풀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들이 적정합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해머가 낙하하면서 사고 났던 사고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번엔 줄거리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즉 해머 와이로프가 끊어지면서 해머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사망사고가 났던 그런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해머 와이로프가 끊어진 것들 갖다가 방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머 와이로프가 끊어진 것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관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해머 와이로프가 끊어진다는 전제하에 이 끊어졌을 때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 본체가 끊어지면서 해머가 낙하하니까 이 본체와 이 본체 사이에 하나의 보조 로프를 설치해라.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근데 이 해머는 어차피 낙하할 수가 있다. 와이로프가 끊어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로프를 설치하면서 와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사고 대책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사고 대책은 결국 해머 와이로프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는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자료냐면 이런 자료입니다. 일단 원칙적인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는 해머 와이로프는 일반적으로 무게는 5톤에서 6.5톤입니다. 5톤 미만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5톤 이상 돼야지 정확하게 안착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해머 와이로프는 쉽게 끊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쉽게 끊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머를 갖다 5톤 이상을 들기 위해서 해머 와이로프가 들어가는데 이 해머 와이로프는 우리 제원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20mm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 22mm는 과연 파단하중은 얼마고 안전율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 양중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해머 와이로프 직경을 재서 그걸 갖다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와이로프를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해머 와이로프의 직경, 이 부분을 갖다가 쟀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20mm다. 제원표에 실제로 20mm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의 파단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직경 곱하기 직경 나누기 20을 해주면 됩니다. 요건 길죠. 요걸 갖다 20mm 해머그래프 우리 제원표에 나온 데를 적용하면 20mm 곱하기 20mm 나누기 20 하니까 얘의 파단하중은 결국 2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율 산업법에 나와 있는 5를 적용하면 결국 4톤을 들 수가 있는 거가 됩니다. 이 4톤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5톤을 든다는 것들은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실제로 작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끊어지니까 이 항타기를 운영하는 기사님이나 차주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20mm 갖다가 무시하고 22mm를 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2mm를 끼게 되면 과연 파단하중, 그 다음에 정확한 양중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똑같이 약식 계산하는 방법, D의 자승 곱하기 D의 자승 나누기 20 했더니 24.2톤이 나왔고요. 안전율 5를 적용했더니 4.8톤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 5톤을 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4mm를 끼워라. 24mm를 끼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하중이 5톤이 넘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구조를 갖다가 좀 이해하시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머 와이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해머 와이로프 드럼입니다. 이 드럼은 20mm급 나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감기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21을 쓴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감깁니다. 근데 24를 끼게 되면 이 자체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좁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얘가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4를 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와이로프가 지나는 곳, 즉 시부 또는 활차 같은 말입니다. 시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간 게 22mm나 22mm는 정확히 안착이 될 수가 있지만 23mm를 끼게 되면 여기 안착이 안 돼서 빈 공간이 생기죠.
큰 힘을 받으면 결국 강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와이어프 자체가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mm까지는 다지만 24까지는 끼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작업을 못하는 거죠. NG 상태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와이어프를 교환 주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기적으로 교환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해머 와이어프는 손상되는 부위는 해머의 앞부분, 즉 한 15m 구간이 굉장히 손상이 잘 갑니다. 그 굽힘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앞부분이 잘 손상이 되니까 파일 50번 정도 작업하면 앞부분은 무조건 절단을 해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파일 150번 정도 작업을 했을 때는 와이어프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들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0번, 150번, 현장 여건에 따라서 100번 또는 200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해머 와이어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 방안으로 와이어프를 정기적으로 교환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재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사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해머 전도 방지용 철판, 항타기 전도 방지용 철판을 갖다가 우리가 판기를 쭉 하는데 그 드는 과정에서 우리 저거죠. 하카가 빠지면서 철판이 넘어갔고요. 그 철판 사이에 근로자분이 전도됐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협착됐던 사고입니다. 결국 하카로 인해서 철판이 분리가 되면서 사고 난 거니까 이 분리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사고 방지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카를 갖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하카는 일반 하카고요. 요거는 안전 하카입니다. 요 차이는 뭐냐면 이 하카는 요 부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철판을 껴주고 분리하게 할 텐데 일반 하카는 얘가 아무 때나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 빠짐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안전 하카는 얘를 갖다가 뺄 때 고리를 당겨줘야 됩니다. 고리를 당기고 얘를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 이런 사고 사례를 방지하려면 결국 이런 일반 하카보단 안전 하카를 사용하는 것들이 적정하겠다. 만약에 안전 하카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근로자를 잘 통제해서 철판이 넘어가더라도 근로자가 2차 재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적정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항타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 중에서 또 가끔마다 스크루에 묻어 있는 잔토가 떨어지는 겁니다. 스크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잔토가 묻는다. 이 부분에 잔토가 묻는다. 이 부분에 잔토가 각각 묻어서 이 잔토흙이 떨어지면서 근로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그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망사고는 1년에 한 건 또는 두 건 이상이 반드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항탁에 잔토가 떨어진 걸 방지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잔토가 떨어졌을 때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고요.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잔토가 떨어지면 잔토가 옆으로 튈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 방지 대책은 잔토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잔토로 인한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십시오. 설치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한 가지 방법은 구조물 플러스 근로자분에게 낙반조끼를 입힘으로써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타기 사고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주요 사고 나는 것들은 첫 번째 항타기가 전도가 된다. 두 번째 와이어프가 끊어지면서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잔토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다 등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사고 대책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항타기 재해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타기 관련돼서 말씀드린 포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